네, 스쿨파파 깡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 현상, 조석. 해수에서 얘기하는 조석입니다. 조석이라는 건 뭐냐면요. 조석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지구 옆에 누가 있어요? 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도 있어요. 이 달과 태양의 잡아당기는 힘, 그게 인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 계속 반복되는 거죠. 주기적으로 해수면이 변동되는 것, 그걸 우리가 조석 현상이라고 해요. 응? 그래서 얘를 이제 나타내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y축을 시간이라고 하고 x축을 우리가 해수면의 높이라고 했을 때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그다음에 높아지는데 좀 덜 높아졌다가 이렇게 낮아졌다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응? 응. 그러면 이렇게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 아까 만조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다음 이렇게 높아졌을 때를 만조야. 물론 이 만조 때의 높이가 달라.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내려갔을 때를 우리가 뭐라 그래? 간조라 그래. 간조. 빠졌을 때를. 그리고 다음 이웃한 간조도 또 더 내려갔네. 그치? 이렇게 내려갔어. 됐지? 근데 이때 만조와 다음 이웃한 간조 요 사이 요거를 우리가 조차라 그래요. 그러면 다음 간조부터 그 다음 만조까지의 조차는 어떻게 되니? 좀 줄어들었지, 그치? 그래서 조차가 계속 일정한 거는 아니야. 조차가 클 수도 있고 조차가 작을 수도 있어.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석이라는 거랑 조류라는 걸 비교해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석이라는 건 뭐냐면 물 입자가 위아래로 수직하게 움직이는 거야. 수직하게. 응? 그러니까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와 제일 낮게 내려갔을 때.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석 간만의 차라고 그래요. 밀무가 썰물일 때의 높이 차이. 이거를 우리가 조석 간만의 차, 조석이라고 하고, 그럼 조류라는 건 뭐야? 조류는 수평 방향의 운동. 우리가 지구가 원해서 일정한 조류가 흐를 때 조류 발전했었잖아, 그렇지? 즉 밀물과 썰물일 때 물이 수평 방향에서 흘러가는 거, 그렇지? 그걸 우리가 조류 발전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조석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건데 여기 좀 기조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력. 응? 기조력. 자, 그러면 기조력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원을 한번 그려볼게. 미안해. 뿅. 원을 굵은 걸로. 딱 여기다가 원을 이렇게. 우와, 원 진짜 짱 잘 그렸지? 응?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원을 그려볼게. 와, 원 진짜 짱 잘 그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구고요. 왼쪽에 sorry, so sorry. 다시 돌아와서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지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달이에요. 그러면 달 때문에 실제로 지구가 딸려가요. 여러분들 그거 알죠? 우리가 사과가 떨어질 때 뉴턴이 이렇게 봤을 때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졌잖아. 근데 사실은 사과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사과가 지구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했지만 동시에 어때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지구도 사과 쪽으로 딸려가는 가속 운동을 한 거 아니야. 대신에 지구는 두 힘이 똑같더라도 지구는 워낙 무거우니까 가속도가 굉장히 작은 거고 사과는 가속도가 큰 거니까 사과가 지구 쪽으로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지구와 달에서는요,
지구의 인력 때문에 달도 끌려가지만 달의 인력에 의해서 지구도 딸려가요. 다만 지구가 딸려가는 게 적을 뿐이지. 대신에 지구는 덜 딸려가더라도 이 물성이 좀 약한 뭐예요? 해수는 이 달 방향으로 끌려간다고. 지구는 안 끌려가도 해수는 더 빨리 끌려간다고. 알겠어요? 그렇게 달과 태양이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기조력이라 그래, 기조력. 자, 그러면 이 지구의 여기가 중심이에요. 지구의 중심. 요게 지금 지구의 중심이고, 요게 이제 달의 중심이야. 그 다음에 지구의 여기, 요 지점, 그리고 요 지점, 그리고 요 지점, 그 다음에 요 지점, 45도 방향. 요 지점에서 달이 잡아당기는 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근데 한 가지 또 재미난 건 뭔지 알아? 우리가 여러분 지구가 원에서 쌍성 생각나요? 쌍성이 있을 때 질량이 큰 별은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고, 질량이 작은 별은 이 센터 오브 매스 더 크게 이렇게 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 그랬잖아. 응? 주기는 똑같다. 결코 만나지 않는다. 이런 거 얘기했었지. 그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구와 달도요, 이 지구와 달의 센터 오브 매스, 영어로는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그래. 공통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둘이서 같이 돌고 있어. 다만 지구가 달에 비해서 워낙 무겁다 보니까 센터 오브 매스가 여기 있는 거야. 지구 중심 바로 옆에 있어. 응?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구 중심점은 이 센터 오브 매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작은 원을 그리면서 돌아요. 그러면 지구가 고체니까 이 고체인데 중심만 이렇게 움직이고 나머지 애들 따르게 움직이겠어? 아니지. 얘가 이런 궤적을 그렸으면 여기 있는 애도 똑같은 궤적을 그려야 되지. 단단하니까, 강체니까. 그래서 모든 지점에서 이렇게 동일한 원운동을 원이라고 원 자식아. 아유, 안! 딴 데부터 그래야지. 아이, 미안해. 얘가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건데, 그치? 안 돼! 안 돼! 이렇게 못 그려. 이렇게 못 그려. 아, 정말. 이렇게 동일한 원이에요. 다, 나머지 다. 동일한 원을 가지고 돌아. 그러니까 이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뭐냐면, 결국에는 지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고. 이거 영어로 우리가 해수학에서는, 해양학에서는 이거 침동 현상이라고 그래. 침동. 이렇게 오뚜기처럼 이렇게 흔들려. 근데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면서 생기는 원심력 있잖아요. 그 원심력은 태양의 반대 방향이겠지. 그 원심력 얘기하는 게 아니야.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에 의해서 생긴 원심력.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계속 이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원심력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이 질량을 가진 이 하나의 점들, 그 점들이 똑같은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도는 거잖아. 이 까딱까딱거리는 이 원운동에 의해서 생긴 원심력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원심력은 센터 오브 매스의 반대 방향이겠지, 이 지점에서. 그럼 이렇게 원심력이 생겨. 그러면 같은 원을 그리고 있으니까 어디서나 똑같은 방향으로, 왜냐면 이쪽 방향으로 지금 다 침동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원심력이 생겨. 이게 원심력의 방향이야. 알겠지?
왜 원심력의 방향이 다 일정하게 이쪽 방향이야?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 순간에 지금 원운동하고 있으니까. 알겠지? 지금 얘기했던 얘는 이 원심력, 그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원심력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대로고, 지금 여기는 달에 의한 원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 힘만 작용하는 게 아니야. 질량을 가진 두 물체잖아.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는 뭐가 있어?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고 달도 지구를 잡아당긴다고. 그걸 우리가 인력이라고 해요, 인력. 근데 그 인력은 지구 중심에 대해서 중심에서 이렇게 달 쪽으로 작용하겠죠. 다만 이 원심력과 이 인력이 같아야 되겠지. 어디서? 중심에서는. 왜? 만약에 같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만약에 인력이 더 크면 지구가 달 쪽으로 딸려가야겠네? 계속? 아니잖아. 그러면 원심력이 더 크면 지구가 달에서 멀어져야 되겠네? 아니잖아. 그럼 왜 일정하게 둘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겠어? 이 힘이 같으니까 중심에서. 알겠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쪽은 선생님이 지금 여기 표시하고 있는 이 태양의 달에 가까운 쪽은 이쪽은요 중심보다 가까이 있는 지점이니까 인력이 더 커. 응?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멀리 있는 이 지점은 인력이 작아. 그러면 이 지점은 항상 인력은 중심 방향을 향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에는 이 두 힘의 합력 방향이 봐봐.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여기 지금 달 쪽은 원심력보다 인력이 더 크니까 합력이 어떻게 되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지. 됐지? 그러면 반대쪽은 원심력이 더 크니까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달에 가까운 쪽은 원심력보다 인력이 더 커서 결국에는 달 쪽으로 기조력이 발생하고 반대쪽 달의 반대쪽에 있는 지구의 한 지점은 원심력이 인력보다 크기 때문에 달의 반대쪽으로 기조력이 작용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해수면이 어떻게 돼? 이 달 반대쪽과 그 다음에 달 쪽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야. 응? 그래서 해수가 달 쪽하고 달의 반대쪽으로도 부풀어 오른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알았죠? 이렇게 달에 의해서 해수면이 이렇게 딸려가는 거지. 그래서 달이 있는 방향으로 해수가 갔다 왔다 하는 거지. 그러면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이죠. 자, 알겠습니까? 그럼 실제로 이 기조력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1번. 자, 1번. 기조력을 한번 구해보자. 기조력. 그럼 기조력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중심에서 뭐가 같았어요? 이쪽 방향으로의 원심력과 이쪽 방향으로의 인력이 같았지. 이걸 이제 공식으로 유도하는 거야. 너희들이 한번 해봐. 알았지? 응. 중심에서 원심력과 인력이 같다. 이거를 해서 다 유도를 하면 그 유도하는 과정은 나타내지 않겠어요. 유도를 하면 기조력을 구할 수 있어. 기조력은 같다 하고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그건 다 상수화 시켜버렸고 결국에는 기조력이라고 하는 힘은 두 질량을 가진 지구와 달의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고 얘네들의 질량에 비례한다. 알겠습니까? 이게 기조력이야.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또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두 번째 기조력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지구가 있을 때 요 지점에서 달이 있는 요 지점에서의 그 인력과 요 지점에서 인력 요 두 인력의 차이 그것도 기조력이거든. 어차피 그게 힘이거든.
그래서 두 지점에서의 인력의 차이, 이걸 가지고도 이제 유도할 수 있어. 여하튼 간에 유도하면 뭐가 돼? 유도한 게 바로 요게 되는 거야. 기조력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한다. 알겠지? 그러면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그 행성이 있었고 여기 B라는 행성이 있었어. 응? 응. 됐지? 근데 얘네 둘이서 질량 중심과 질량 중심 사이에 R만큼 벗어나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B가 이 A로부터 2배만큼 멀어져. 응? 2R만큼 멀어진다고. 2R. 2R만큼 멀어지면 기조력은 어떻게 되겠어? 거리가 2배가 되면 8분의 1로 줄어드는 거지. 급감하는 거지. 그치? 응.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걸 우리가 기조력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달과 태양의 기조력을 한번 비교해 본단 말이야. 그러면 달과 태양 중에 니네가 한번 생각해 봐. 지금 지구가 있는데 이게 지구야. 근데 이쪽에는 달이 있고 이쪽에는 태양이 있어. 그러면 누가 잡아당기는 힘이 셀 것 같아? 누가 결국에는 잡아당기는 기조력이 셀 것 같아?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태양이 셀 것 같죠? 그런데 생각 외에요. 왜냐면 해볼게. 달의 기조력분에 태양의 기조력을 한번 비교해 보자 말이야. 그러면 기조력이라는 건 뭐였어? 아래 삼승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태양의 질량, 달의 질량, 달의 질량분의 태양의 질량 곱하기 거리. 누구의 거리? 반비례하니까.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 분의 누구의 거리? 달까지의 거리.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근데 태양이 달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크지. 그런데 그 효과보다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지.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계산을 하면 약 얼마가 나오냐면 11분의 5가 나와. 11분의 5. 응? 그래서 누가 더 기조력이 큰 거야? 기조력은요. 달이 태양보다 더 커요. 약 몇 배? 11분의 5, 5분의 11. 그러니까 약 2배가 넘어, 조금. 그래서 약 2배. 약 2배의 달에 의한 기조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기조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조석 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조석 주기. 자, 여기 x축이 시간이야, 얘들아.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해수면의 높이야. 해수면의 높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았다, 높아졌다, 낮았다, 높아졌다, 낮았다, 높아졌다, 낮았다 하다가 다시 줄어들어. 다시 줄어들다가 다시 이렇게 높아져.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졌다, 낮았다, 높아졌다, 낮았다 한다고. 근데 이때 가장 만조와 간조일 때의 이 간격이 가장 클 때, 이 파고의 이 높낮이가 가장 벌어졌을 때, 이때를 우리가 사리라고 그래. 사리. 알겠니? 사리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대조라고 그래. 대조.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가장 작을 때 이때를 조금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소조라고 그래. 소조. 응? 알겠어? 됐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구에 이제 중심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달이 있어. 근데 요 점이 어디냐면 북극이야, 북극. 이 점이 북극이니까 이제 지구의 자전축을 자전축 위에서 내려다본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있어. 근데 달에 의한 인력 때문에 기조력이 발생하고 이 기조력 때문에 해수면이 이제 딸려 가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여기가 높아지고 여기도 이렇게 높아지면서 기조력에 의해서 이렇게 볼록해지겠지. 자, 여기까지 따라왔지. 응?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물이 많이 딸려왔으니까 지금 여기 선생님이 그린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차 올라왔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물이 들어왔으니까 밀물이 될 거야, 그렇지? 동시에 이 사람 반대편도 어때? 거기도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조력 바깥쪽으로 나가는 기조력 때문에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도 밀물이 됐겠지. 그래서 양쪽이 다 밀물이 된 거야. 그 대신에 이 사람의 90도 떨어진 데서는 물이 이제 내려갔겠지, 해수면이. 썰물이 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해 가니? 근데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하고 있지. 24시간마다 한 바퀴. 그러니까 반 바퀴면 몇 시간이야? 12시간이지. 12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여기에 올 거야. 달의 반대편에. 됐어요? 그럼 반대편에 왔더니 어때요? 또 해수면이 높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밀물이었다가 썰물이 됐다가 다시 밀물이 되는 거지. 응?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밀물이었다가 다음 밀물일 때까지 지구가 반바퀴 돈 거잖아. 12시간. 그러니까 12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에 달이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그럼 달이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 움직여가. 요만큼. 얼마만큼 움직여가는 줄 알아? 달이 1회 공전주기 자전주기가 같죠. 그럼 공전주기 자전주기가 얼마예요? 27.3일이지. 1 항성월이었잖아, 그렇지? 1 항성월이 27.3일이야. 그럼 27.3일 동안 지구 주위를 360도 공전한다고. 그러면 27.3일이니까 12시간 동안 얼마를 움직이나 봤더니 무려 6.5도를 움직여. 그래서 이게 6.5도야, 얘들아. 요게 6.5도만큼 움직여. 그럼 결국에는 어때요? 달이 움직였으니까 요 지점,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칠한 요 지점이 돼야지 거기가 밀물이 된다고. 그럼 요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까지 12시간 돌았는데 지금 돌아서 왔는데 기대하고 왔는데 만조가 아니야. 더 돌아야지 만조야. 몇 도만큼? 요만큼. 6.5도만큼. 6.5도만큼 더 돌아야 돼. 알겠어? 그러면 6.5도, 1시간에 15도, 6.5도 도는데 얼마나 걸리냐? 해봤더니 6.5도 도는데 몇 분? 25분이 더 걸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12시간 돌았다가 25분 더 돌아야 돼. 그래서 반일 주조의 경우, 반일 주조가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반일 주조의 경우 조석 주기가 얼마냐? 바로 1회 조석, 밀물과 다음 밀물 때 이렇게 한번 조석 주기가 얼마가 되느냐? 12시간에다가 25분을 더한 12시간 25분이 된다. 왜 25분이 더 걸린 거야?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지구가 있어. 근데 여기 이렇게 태양이 있어. 물론 스케일은 선생님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이게 지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달이 있어. 그러면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을 때가 뭐야, 이게? 삭.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상현. 그럼 여기 있을 때는 망. 그럼 여기 있을 때는
하연. 이렇게 되겠죠. 응? 됐지? 그러면 여기 봐봐. 달과 태양이 지금 같은 방향에 있어. 여기 A, 여기 B, 그 다음에 여기 C, 그 다음에 여기 D. 그러면 A에 있을 땐 달과 태양이 잡아당기니까 양쪽으로 부푸는데 심하게 부풀겠지. 그러면서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크겠지. 사리가 돼, 사리. 그러면 C에 있을 때도 달도 잡아당기고 태양도 잡아당기니까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사리. 응? 그러면 여기 지금 B에 있을 때는 태양은 이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이쪽으로 양옆으로 벌어지려고 하는데 달 때문에 또 양옆으로 벌어져. 그래서 두 힘의 합력에 의해서 달 쪽으로 조금밖에 안 올라가. 그래서 여기가 뭐야? 조금. 하연도 조금. 응?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의 이 조석 간만의 차를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작아졌다가 이렇게 한다고. 응? 그러면 여기가 제일 커질 때가 뭐였어요? 여기가 살이었지. 그 다음에 여기가 작을 때가 조금. 그 다음에 다음 살이, 그 다음 조금. 그러면 요 처음에 1번 살이일 때 이때가 A였다면 이때는 달의 위상이 뭐였겠어? 사기였겠지. 그러면 조금은 여기가 상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C가 뭐가 되겠어? 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D 조금이 뭐가 되겠어? 하현이 되겠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다 선생님이 하나 이제 퀴즈를 내볼게. 반일 주조에서 하루에 밀물과 썰물이 몇 번 일어날까요? 응? 그러면 아까 반일 주조에서 조석 주기가 얼마나 그랬어요? 12시간 25분이라 그랬지. 그러면 하루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이제 0시고 여기가 6시고 여기가 12시고 여기가 18시고 그러면 12시간 25분에 이제 밀물에서 다 밀물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카운팅 해보자. 여기서 이제 밀물이었어. 그러면 6시간이 아니라 6시간 조금 지난 다음에 썰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2시간 좀 지난 요 12시간 25분일 때 여기가 밀물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쯤에 이제 썰물이 되고 다시 밀물 되는 게 여기겠지. 그러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밀물 되는 게 얼마야? 언제 밀물이 되겠어? 0시 50분에 다시 밀물이 되는 거지. 응? 됐어? 그러면 이거 생각해봐. 지금 24시간 동안 몇 번 밀물이 있니? 여기 생각해봐. 응? 몇 번 밀물이 있어? 여기 밀물 한 번 있었지. 그 다음에 썰물 한 번 있고, 그 다음 밀물 한 번 있고, 그 다음 썰물 있고, 다음 밀물은 하루가 지난 다음이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24시간 동안 2회의 밀물이 있고, 그리고 2회의 썰물이 있는 거지. 그래서 반일주조에서는 하루에 2회의 밀물과 2회의 썰물이 일어난다.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그러면 반일주조라는 게 뭐예요? 아, 자 이렇게 지구가 있다. 그런데 지구에 이렇게 자전축이 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적도 쪽이고 중위도 고위도 쪽이다.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해보자. 근데 지금 달이 이쪽 어딘가에 있다. 그러면 달 때문에 이렇게 달 쪽 방향으로 이렇게 부풀어서 이렇게 온다. 응? 됐니? 그러면 이 A, B, C 지점에서 해수면이 어떻게 높아지고 어떻게 낮아지겠는가 이 얘기야. 하루 동안.
예를 들어서 C를 해볼게. C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표시하는 여기 있을 때가 밀물이죠. 그랬다가 반바퀴 돌리면 해수면이 낮아지니까 썰물이었다가 다시 요 지점에 오면 밀물이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면 썰물이었다가 다시 밀물이 되지. 밀물, 썰물, 밀물, 썰물, 밀물. 근데 밀물일 때 요 지점의 높이와 요 지점의 높이가 같지.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렇게 돼요. 밀물, 썰물, 밀물, 썰물, 밀물 이렇게 돼. 그래서 하루에 몇 번? 2번 돼. 2번 이렇게 밀물, 썰물, 밀물, 썰물, 밀물. 물론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24시간 50분이 되겠지. 그럼 몇 번 일어나? 2회 일어나지. 그럼 하나의 조석이 몇 번 일어나? 반일 동안 일어나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반일 주조라고 그래요. 그러면 B는 어떻게 되겠어? B? 이제 A를 먼저 해보자. A. 그러면 A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을 때가 밀물이겠지. 그랬다가 쭉 가서 여기가 제일 낫지. 반대편일 때 썰물 다시 밀물. 그러니까 밀물, 썰물, 밀물. 그래서 하나의 주기가 며칠을 기준으로? 원데이를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주조라고 그래. 일주조.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B는 어떻게 돼요? B는요 A랑 비슷해. 근데 대신에 여기가 밀물이고 여기도 밀물이지. 근데 이쪽에 있을 때의 밀물이 더 높고 이쪽은 밀물이 작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밀물, 썰물, 밀물, 썰물, 밀물 이렇게 돼. 어? 갈매기처럼 밀물, 썰물, 밀물, 썰물, 밀물. 근데 뭔가 이렇게 이 그래프가 일정하게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라 좀 늦어지면서 밀물에서 썰물, 밀물, 썰물, 밀물 이런 식으로 돼. 그리고 이때 첫 번째 밀물보다 두 번째 밀물의 높이가 낮아. 알겠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혼합조라고 그래. 혼합조. 그래서 위도가 높은 곳에서는 일주조, 위도가 낮은 곳에서는 반일 주조가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해수의 순환과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부터는 뒷부분 대기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